안녕하세요. 바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론 통계와 관련된 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설명과 또 용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정도 하면 좋겠고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수업에서 이걸 뭐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 할 수 있다. 요 정도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필요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더 공부를 하면 되겠죠. 일단 이제 추론 통계가 대표적으로 이제 가설 검증인데 하이퍼세스 테스팅이라고 하죠. 되게 이제 어떤 집단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비교할 때 쓰는 통계 방법이다 이런 얘기고 주로 이제 표본 데이터를 쓰죠. 그래서 이제 가설의 어떤 일종의 증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주장에 대해서 어떤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가설을 검증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근거가 있어야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설을 정의하는데 두 개의 유형의 가설을 이제 얘기하죠. 이 우리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 이제 null hypothesis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귀무 가설 이렇게 말하고 되게 이제 하이포테시스 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일단은 없다 이런 거죠.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다음에 대립 가설은 H1으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영어는 alternative hypothesis 이렇게 표현하죠. 어쨌든 두 개의 이제 가설이 있다 이 정도로 우선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핵심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의 수준이라든지 되게 이제 알파로 표현하는데 대개는 이제 0.05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할 때 P값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역시 이제 나중에 뒤에서 더 보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검증 통계량을 계산하고 뭐 임계값을 설정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유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용어는 아직 완벽하게 이해 못하더라도 우선은 이거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을 할 때 유형이 우리가 앞에 전 시간에도 했지만 모수 검정과 비모수 검정을 크게 나눴었죠. 그래서 이제 모수 검정이라는 것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데이터인 경우에 하는 거였고, 비모수 검정은 그러한 그 조건이나 어떤 필요한 것을 충족하지 못할 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모수 검정의 경우는 주로 대표적인 게 T 검정이죠. 그래서 두 집단을 검증할 때 쓰는 거고, C 검정은 좀 집단이 크거나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표본과 모집단을 비교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거였죠. 그다음에 분산 분석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3개 이상이라고는 했지만 이제 일단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더 할 거니까 우선 참고로 보시고 비모수 검정 지난 시간에 이제 개괄적으로 볼 때 모수 검정과 비모수 검정 이제 종류와 더불어서 R로 간단하게 구현하는 것까지 다 해봤죠. 그래서 비모수 검정이 좀뭐 복잡한 게 있었죠. 카이 제이콥은 본주형이고 맨 후티니스는 뭐 독립 집단이고 윌콕슨 보순위는 이제 짝으로 된 거, 그다음에 크로스칼 윌리스는 여러 집단, 뭐 부사문사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이제 가설 검증을 할 때는 단계가 있는데 일단 가설 검증을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대개는 차이 없다, 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의 수준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대개는 0.05 때로는 이제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0.01 이렇게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하고 이제 분석해서 인정 통계량을 계산한 이후에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T검정, C검정, 카이 작업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텐데 T검정과 C검정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이제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결정을 하고 해석하고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로 이 가설 검증을 구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코드와 더불어서 쭉 한번 연습을 할 것이고 여기에도 보면 규모 가설이 차이 없다 혹은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제 대입 가설 H1은 영향을 준다든지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설 설정을 먼저 하는 거죠. 정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서는 대응 표본 T검정을 R로 구현하는 것 정도를 우리가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음, 데이터를 이렇게 치료 전에 데이터 값과 후의 값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간단한 함수명으로 T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응 편폰이기 때문에 표현을 트루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했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가 이제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더 확장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와 이제 비교를 해 가지고 차이가 있냐 없냐 이걸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분산 분석의 경우에는 안으와 약어 다 얘기했죠. 되게 이제 이론과 이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했고, 이제 분산 분석에서 가설을 하는 것은 되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여러 집단이기 때문에 그룹 간의 비교를 통해서 그룹 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 뒤에 보겠지만 분산 분석에서는 범주형도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산 분석의 경우에는 독립 변수가 하나고 종속 변수도 한 개인 경우고 이원 분산 분석의 경우에는 범주형이 또 그 독립 변수가 두 개인 경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는 게 이원 분산 분석이다 이 정도로 우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이 분산 분석을 구현할 때 기본적인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필요한 패키지를 로드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세트는 이제 그 자동차 관련된 데이터 있었죠. 이걸 가져와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분산 분석 함수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열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범주형이기 때문에 벡터로 변환한다 이런 것도 앞에서 다 했었죠. 나머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텐데 이 이제 자동차 관련된 데이터 세트 여러분 이해를 하기 쉽게 하려고 참고로 이런 이제 자료를 어떻게 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범주형 두 개죠. 범주형과 더불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분산 분석을 할 수 있다 그 정도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예, 이런 이 계산을 이용해 가지고 추가로 더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우선 이 정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더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패키지를 가져와 가지고 시각화하는 코드도 한번 구현을 해보고 여러분이 먼저 한번 실습을 해봐도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각화에 관련된 설명, 그래서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를 간단하게 정리했고, 이제 가설 검증이 이제 장점도 있지만 또 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는 것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을 가지고 이제 상관관계라든지 회귀 분석까지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했고, 상관계수가 되게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들어오는데, 의무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아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R 가지고 실제로 구현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코드로 활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이기 때문에 함수 이름 자체가 이제 앞에만 따가지고 코 이렇게 썼고 이제 변수명을 그대로 이제 함수에 집어 넣어가지고 바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 데이터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본 것이고 그다음에 시각화하는 함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목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여기 이제 그 선형 회귀 모델까지 써가지고 그리고 뭐 색깔도 지정하고 제목도 붙여보고 그다음에 반올림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각화한 결과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각각 코드에서 사용된 이 설명은 여러분 한번 참고 읽어보시도록 하고 특히 이제 새로 나온 내용 정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회귀 분석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이후에 데이터 마이닝 할 때 일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회귀 분석도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선행 방정 의식을 찾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하는 건데, 되게 이제 뭐 단순이나 다중이나 독립 변수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정도를 이해하시고, 네, 역시 R에서 단순 선형 회귀를 부여하는 아주 간단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이게 선형 모델이죠. 리니어 마델 이런 약자를 써가지고 썩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 있다. 그 정도 데이터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번 구현해봤자 설명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기선까지도 시각화할 수 있는 이제 색깔 줘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했던 자동차 관련된 데이터 가지고도 이제 회귀 모델 적용해가지고 특정 열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이 분석이 가능하다. 이 정도죠. 그다음에 이제 시각화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란히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백 주기를 먼저 주고, 그다음에 이제 색깔로 지정하고, 아주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죠. 또 설명이 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관 분석과 회귀 분석은 이제 언뜻 유사한 점도 있지만 조금 다른 점도 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둘 다 변수 간의 관계를 좀 보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차이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목적, 그다음에 정보 유형도 다르다. 정도를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걸 표로 정리하면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인 것이죠. 영상 시간을 적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얘기를 했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공유 충지, 일시 정지해 가면서 좀 반복 학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